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자, 여러분들 이번 공부 시간에는 모두들 들으십시오. 야, 50분 됐습니다. 강의 들어오십시오. 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 35페이지, 35페이지 9번 함께 이것도 그러면은 책을 하나 교재를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음, 지금 공부가 35페이지죠? 30페이지, 네, 30초 나타났습니다. 자, 공유 화면에 올리겠습니다. 공유 화면에, 네. 자, 여러분들 공유 화면 보면 35페이지가 지금,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보이지요? 화면에. 공유하면 애니그램의 유형적 특징, 유형별 특징.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봐도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원래 감정형은 2번, 3번, 4번이지요. 그리고 감정형은 가섭형이라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항상 사이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걸 감정형이라고 그래요. 자, 2번은 뭐냐면 식신인데 식신은 없는 사람, 그리고 상관은 성취한 성취자, 그리고 편의는 뭐 존재로서의 의미 좀 이렇게 그런데 한마디로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특별 존재. 예. 니를 특별 존재라고 명명하겠어. 나는 좀 특별해. 특별 존재, 존재가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 키워드로 보면은 돕는 사람은 친절하고 타인을 도와주고 친밀한 관계를 소위적으로 심하고 그래서 이 돕는 사람 왜 식신은 돕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항상 뭐 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사랑을 갈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면 내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랑을 많이 줘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 장점을 보게 되면은 는 친절하고 협조적이면서 배려를 하고 조아름 대인강이라는 거죠. 단점은 뭐냐?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강한 소유 욕망에 있고 쉽게 서운해합니다. 그게 내가 상대를 도와줬는데 상대가 나를 본체 만취하면 바로 그냥 서운해합니다. 그런 것이 어찌 보면은 단점이죠. 심리 과정을 보면 1단계 심리 관계를 봅니다. 자, 심리 과정을 봅니다. 심리 과정에서 식신의 1단계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항상 많습니다. 1단계. 그런데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는 그 사람한테 관심을 줬는데 상대가 나한테 거기에 대한 어, 어떤 대꾸가 없고 그게 없으면 은근히 화가 일납니다. 그러다 진짜 화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2단계는 화가 나는 거예요. 배신감에서. 그러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가 내가 인정을 상대가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게 되면은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낀다. 이게 뭐냐면 3단계. 그래서 이걸 조금 그런 마음을 없애주려면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상대를 막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치 그게 모양이 편인하고 비슷한 편인의 나쁜 성격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식신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면 나중에 비슷하게 어떻게 변한다? 편인이 까칠하잖아요. 그런 성격으로 비슷하게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활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2번의 경우에는 좀 4번 약간 2, 3, 4 편인도 보면 자유로운 편인이 있거든요. 편인이 좋은 점이 있어요. 편인의 좋은 점 쪽으로 가게 되면 편인의 좋은 점이 뭡니까? 내가 독특하고 예술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아 욕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재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요.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편인 쪽으로 가면 활력을 찾는다. 그런데 그 편인도 좋은 편인이죠. 장점인 편인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역동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역동을 가게 8번으로 닮아가면 무뚝뚝하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분 식신이 뭐하면 안전하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관심을 인정받고자 했는데 인정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배신하고 그러면 내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래요. 그 다음은 내가 갑자기 8번처럼 되면 8번에 상대를 지배하는 그 나쁜 것 중에 8번의 단점 같은 걸 내가 가져가 보는 거예요. 뭐 상대를 공격적으로 하고 지배하려는 성격. 아시겠습니까? 거기 역동병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자에 대해서 봅시다. 상관. 상관을 보통 보면 모든 면에서 내가 뛰어나야 돼. 모든 면에서 성취해야 돼. 나는 유능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능하지 못하다는 소리, 성공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죽도록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엄청나게 나는 목표지향적이고 굉장하게 적응력이고 살아남으려고 막 하는 겁니다. 장점은 상관의 장점은 성과지향형이고 매력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 에너지가 엄청 많고 매력적인 모습이 막 나오죠. 매력적인 모습이 퐁퐁퐁 튀는 매력적인 모습도 많이 나오고 단점은 뭐냐면 지나치게 예,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만능주의입니다. 저놈이 성공했나 안 했나를 상대를 판단할 때 모든 기준에서 성공했나 안 했나 따집니다. 성공 안 하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가치관이 성공주의로 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은 무감각해지고 오직 성공, 성공, 성공. 그걸 좀 그렇게 나온 것이 단점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관은 1단계 일단은 성공해야 돼. 성공을 나가야 돼. 모든 것이 성취를 해야 돼. 요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취를 하려고 성취 잘 안 돼. 다른 사람이 성취를 해.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경쟁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경쟁서로만 몰아갑니다. 그 사람 이기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이기면 다행인데 내가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집니다. 행동이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고 모든 일을 하기 싫고 머릿속 공상하고 그래서
이 성취 욕구인 상관형은 활력과 건강을 가려면 아무래도 성실한 게 참 좋습니다. 건강이 성실한 거잖아요. 정관, 정제. 특히 6번 정관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상관은 뭐 하기 위해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 뭐도 좀 해, 법도 좀 어기고 어, 규칙도 좀 어기는 거예요. 하지만 에, 이 성실한 이 정관 쪽으로 가게 되면 잘 지켜보니까 좋지요.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구사하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되겠죠. 참고로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상관이 성취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성취를 자꾸 못해. 그럼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면 게을러지고 오히려 남한테 의존을 하려고 하고 이런 성격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구변형이다. 구변형으로 가게 가서 이 구변형의 단점을 취하게 되면은 병리 현상으로 온다. 이제 정신병인데 정신적인 질환이 강해지는 거죠. 역동병리라는 것은 요걸 정신적인 질환을 말합니다. 사람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 자, 그러면 존재로서 의미 중에 아까 나름 특별해야 하는 4번 병인이죠. 요거는 키워드가 남들과 나는 좀 달라. 너하고 안 놀아. 이런 식으로. 약간 연극적이고 민감합니다. 장점은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 본능이 강하고요. 특수한 재능에 몰두하지요. 뭐 노래를 부르거나 미술로 그리거나 또 저 운동 예술적인 운동 뭐 발레를 하거나 그러나 뭐 스케이팅을 하거나 뭐 이러죠. 특별한 재능에 몰두하는 경향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뭐 집안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기 내면에 몰입하는 그런 그 예전에 보면 선비들이 집에 쌀이 다 들고 있어도 책에만 몰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다 할까? 예, 좀 고고하고 나무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냐는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런 좀 고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 과정을 보면 첫째 편의는 나는 특별해 하고 아웃사이더로 자기 아웃사이더 오는 거야. 다른 사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아웃사이더도 오는 거야. 나는 특별해. 너희들은 좀 달라.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나는 크레오파트라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멀리 보이는 거야. 이 단계 내가 특별하고 특별하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를 특별한 대우를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서 상대를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뭐 하자는데 협조 안 해. 그 협조 안 하는 거에 까칠한 거예요. 까칠. 하면 안 해. 안 해. 계속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상대한테 모욕적인 반응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신재 과정으로 요 단계가 오면 2단계, 2단계. 음. 그러다가 이제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만의 원칙을 계속 강조하는 단계가 되면 심각한 단계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 변인이 가면 좋겠느냐 하면 변인이 높게 흘러가는 방향은 1번 적, 정, 1번이 정제죠. 정제, 규칙세계 꼼꼼하게 챙기는 거. 요런 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꼼꼼하게 챙기고, 내가 특별하다 해가 막 그냥 공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에, 에,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 근데 반대로, 이 상관, 여기 보면, 에,
이 상관은 3번이죠, 3번. 3번. 3번은 친절하지만 이 3번이 맞는 가 표를 보겠습니다. 어, 우리 표가, 어, 아까 말한 몇 번이죠? 이게 4번이 역동으로 가게 되면 몇 번으로 가는 거 보겠습니다. 4번이 역동으로 가게 되면 4번이 여기 보세요. 역동으로 가게 되면 1번으로 가네요. 1번. 4번이 1번으로 가면 정동이고 4번이 2번으로 가면 여기부터 3번이 아니네요.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런 거 다시 봐야 돼요. 깡깡하다 책에 있는 거 여기에 2번으로 가고 여기 식신입니다. 2번으로. 여기에 식신을 고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다. 표를 자꾸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덕선을 쓴다마는 어쨌든 간에 2번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너무도 집착을 합니다. 그게 편인이 원래가 어떤 성질입니까? 편인이 어떤 특별한 분야에 막 몰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 식신의 병리 현상이 뭐냐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계속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역동병리가 되는 겁니다. 예. 식신은 원래 친절하지만 변덕스럽고 있고 식신의 그 어떤 그 보기 보면 지나친 몰입보다도 아, 함몰 현상, 지나친 함몰 현상이다. 함몰 현상. 그러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예, 자치에 뭐 그냥 어, 그 어떤 예술가적인 그 기질에 지나치게 해서 나중에 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보시면 사람 손가락을 잘라가 모은다는 사람 있잖아요. 우습죠? 예술가라고 자기는 예술가적인 걸 표현한다고 사람들 손가락을 잘라가 모으면 그거는 살인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편인이 만약 그렇게 사이코스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이분의 가장 그 어떤 집착형, 요 변덕스러움과 집착. 음. 집착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겁니까? 아,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시는 거 이런 것 쪽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그런 쪽에 내가 돌려가게 마음을 그쪽에다가 예, 집중을 하게 되면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변덕스러움과 예, 집착, 함몰 현상 이런 게. 자, 그럼 이 정도 하면 우리가 2, 3, 4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배웠죠. 지난번 다 배운 겁니다. 배운 거지만 이제 하나 이렇게 막 이잡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사람들 심리를 제대로 파악시켰다. 사고형. 오늘을 또 사고형. 자, 사고형 어떤 거냐면 머릿속으로 사고를 하는데 그것도 위에다가 사고형 감정형이 아닌 사고형 고쳐놓을게요. 네, 책을.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의는 뭔가 하면 모든 세상 살아 모든 지식을 내가 또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 6번은 뭐냐면, 모든 지식 다 필요 없어. 내가 살아가려는데 필요한 규칙, 법, 이런 것들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충실하게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반이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지식을 얻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좀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막 여행 다니고, 막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이 속에서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속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정보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편리라고. 요즘은
서핑을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 요새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 편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예. 물론 다른 사람은 많이 가겠습니다만 특히 그것도 빨리빨리 잘한다. 그걸 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예, 이 자료 제공을 딱딱딱 해준다. 뭐 좋은 일이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탐구하는 사람. 정의는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이 보면 어떤 원리를 시작하고 끊임없이 그걸 파고들었잖아요. 그래서 탐구적이다, 사색적이다, 분석적이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내면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예, 탐구를 한다. 탐구, 연구, 탐구 같은 내용들이에요. 장점으로 보면 관찰적이고 분석, 관찰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잘해. 객관적이고 인지능이 뛰어나다. 지적이고 전문가적인 잠들이 있다. 참 좋네요. 단점으로 저는 고립적이요. 너무 자기 어떤 그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단점은 행동이 굉장히 공상적 의견 필요를 하고 행동이 또 인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판적, 논쟁적 봅니다. 바로 그냥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팍 들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TV 같은 거 보거나 또 여러분도 보면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에 자세히 보면 그 논사들 이런 논사들 대개 보면 이런 형들이에요. 지식이 많고 하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논쟁을. 비판적 논쟁의 본능을 갖고 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여러분 어떤 분인가 여러분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 계실 겁니다. 단점 고립적이고 공상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비판적 논쟁력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리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사회와 거리를 둡니다. 날 뭐 떠나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둡니다. 두 번째 그게 심하면 집거, 도망, 회피 이런 거 집거, 도망, 회피 이런 거를 우리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는 방어기제. 또 도망, 회피 이런 걸 방어기제. 방어기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나 또 그런 걸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적인 그런 뭐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킨다든지 자기가 합리화 안 시키면 자기가 도대체 꼴이 말이 아니거든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래서 끝까지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 3단계 상상체계로 빠진다. 이 정도 되면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머릿속에 안 나오고 머릿속을 뱅글뱅글 도는 현상을 보고 뭐란다? 미쳤다. 상상설이 미쳤다지 하는 말 하잖아. 미친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 머리에 있는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뱅글뱅글 도는 사람이야. 머리가 돈다. 돈다 그러잖아. 뭐가 돌아? 머릿속으로 생각이 도는 걸 미쳤다. 오지 않고 현실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상상의 세계로 가상의 세계로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리는 것을 분열증 조현증이 한다. 그래서 게임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게임에 빠져 있으면 게임이 가상세계가 진실되는 세계로 알고 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또 일종의 병입니다. 병. 분열증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활력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까 말한 요 단계가 지금 현재 5번 단계잖아요. 5번 단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좀 뭔가 뭐 열정적이고 즐거움을 가지면서 도전적이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는 8번의 경우로 8번의 그 의지형 이쪽의 장점으로 다가가는 게 좋겠다. 그것이 활력
규칙을 찾고 건강하다는 말은 개운법이 개운. 근데 개운과 정반대 역동으로 가게 되는 것은 7번으로 움직이는 거지. 5번이. 만하고 폭음폭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5번이 우리가 말하는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폭음폭식으로 가고 7번에 산만하고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런 걸 참고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은 중간, 충실한 사람. 이 세상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주로 어떤 거야? 현재 내가 다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이 조직, 여기에 딱 필요한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 내가 확실하게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충성스럽고 조심스럽고 헌신하고 또 경계하고 내가 혹시 이 규칙에 위반된 건 아닌지 소속지향적이고 신념적이고 그런 키워드가 장점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안전추구하고 충실과 충성을 다하고 협조적이고 믿음직하다. 반대는 뭐냐면 지나친 경계심이야. 야, 이 도대체 이 규정이 안 맞지 않는 사람이 규정이 안 맞아도 규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어떤 우리 인간의 목적이나 그런 쪽 가기 위해서 어, 규정도 조금은 고칠 필요가 있는데 규정 잘못된 규정에도 계속 사람이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고 지나친 피하식별 너와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과도한 순종. 이게 뭐 과도한 순종하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경찰, 군인, 또 어디예요? 검찰, 강도한 예, 순종을 하잖아요. 투쟁적 본능이 있습니다. 자, 뭐 할 때 투쟁합니까? 내가 안 맞다 싶을 때, 이 법에 어긋나다 싶으면 이 정관인 사람은 목에 칼이더라도 자기 그 예, 자기 옳은 거 주장한다. 자, 1단계는 성실하고 충실합니다. 2단계는 저것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저놈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을까? 이런 불안감. 3단계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불만을 터뜨립니다. 불만을 잘 터뜨리고 비난하게 돼요. 그것이 심해져서 극심한 불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끝에 결국에는 사회망상병원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6번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은 정관에서 약간은 평간으로 가는 게 좋겠다. 평간은 평화주의자거든. 그리고 정관은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다 틀 속에 들고 있지만 평간은 약간은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 뭐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결국 이게 아니냐? 이리로 갑시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말겠어요. 그래서 종이 좋다고 우리 다 뭐 규정도 있지만 규정을 넘어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평화로움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치? 2번에서 거기에 9번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데 만약에 좀 더 이 9번이 완전 역동으로 가게 되면 뭐냐면 결정장애. 내가 결정을 못하는 장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병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 항상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꼭 여기서 이 조직에서 몸담고 있어야 돼? 여기서 내가 꼭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병리 현상이 간다. 어디서? 바로 원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정관을 내가 정관이라는 게 뭡니까? 정관이 뭐예요? 정관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조직을 지키고. 근데 상관은 뭐예요? 상관은 좀 자유롭고 조직을 벗어나고 좀 규칙을 좀 어기고 싶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6번이 만약에 상관 중에서도 약간 좀 결정적 장이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이게 방종 쪽으로 가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 답이 나오네요. 자, 봐요. 자, 이게 뭐야? 정관이 뭐를 봐서 상관을 봤잖아. 그럼 이 상관 경관이 됐잖아. 여기 하나 상관 경관. 오늘 하루 명리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관이 경관을 봤다. 정관을 봤다. 상관 경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 경관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모든 것이 백해 무익하다잖아요. 그 정신적인 작용에서도 상관 경관이 동시에 두 개 뜨게 되면 엄청 한편으로는 지키고 싶고 한편으로는 자유로 싶고 그런 걸 보여. 이중성, 상관경관은 사람 마음의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이중성이 심해지면 뭐예요?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정신적인 당해예요. 이중성이 심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사주에 볼 때 우리가 볼 때 사주에서 상관경관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서 그게 뭐가 떴다? 우리가 잘 아는 기문살이 떴다. 그런 거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유익 있게. 자, 이번에는 편재. 편재는 가장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키워드가 열정적이고 쾌활하고 활발하고 기 안 죽고 기 죽는 누가 기 죽일 때도 바로 그냥 털고 일어나버립니다. 자유롭고 긍정적이고 분위기 메이크하고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헌신적이고 생산적이고 타인과 조화를 잘 이루고 배치도 있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 메이커다. 누가? 현대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과도한 쾌락주의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 걸 다 피해버려요. 남하고 다툴려고 피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다소 좀 산만하고 집중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산만하다 말은 여러 가지 집중이 좀 잘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심리 과정을 보게 되면 1단계는 즐거워요. 항상 즐겁고 호기심이 넘치고 모험적입니다. 그런데 2단계는 항상 이 편재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회피하려고. 고통이 오는 거 싫어하거든.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통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들어가면 어? 고통이 없으려 해도 자꾸 상대가 나를 나한테 고통을 주게 되면 상대한테 적기심을 분사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피책으로 여기가 아까 말하는 자그 폭언폭식하는 이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또 남한테 공격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거. 현재가 자기가 너무 남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코너로 보면 나중에는 대들지요. 대듭니다. 예. 마지막에는 공격적 태도가 합니다. 물론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예, 굉장히 좋은 게 좋고, 뭐, 즐겁고, 이러 하다가도 마지막에 너무 코너에 뭐라고 치면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개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그 7번입니다. 7번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나를 개운을 할 수 있을까? 그러냐? 좀 7번은 원래가 산만한 거거든. 막 이 자유롭고 산만하거든. 이런 거를 조금 예, 차분하게 5번은 뭐냐면 정인이잖아요. 정인. 그러니까 어, 탐구, 집중과 열정과 탐구함. 그러면 현재가 만약에 내가 좀 뭘 하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 명상하면 좋지. 뭐. 명상, 연불수행, 그런 것 또 기도, 그런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5번 이런 정인적인 형태로 가면 좋겠구나. 근데 에, 역동적 병리현상은 뭐냐면 현재인데 이 1번 유형 중에 보면 너무 자기가 스스로가 그냥 자로젠듯하게 탁탁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탁탁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 서로 긴장도 되지만 자책, 일본이 긴장도 되지만 자책하게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7번 경우에는 역동 현상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긴장을 시키고 자책을 하고 막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울, 현재가 우울하면 참 골치 아파요. 다른 것도 좋은데 현재가 우울하면 참 대책이 없어요. 우울하게 하지 않게끔 예, 5번 쪽으로 집중하고 열중하고 탐구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명상과 기도 같은 거, 명상과 예, 기도 쪽으로 돌리면 어쨌든 요 케이스의 지나치게 뭡니까? 정제하는 거 관리하는 거 다 꼼꼼하게 관리하는 거잖아. 그럼 변제는 원래 대충 한다고 하지만 변제 갖고 있지 못하는 변제 쪽에 정제도 긴장하고 자책하고 하는 이런 쪽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 현상을 공부를 했고 오늘의 이제 의지형. 자, 의지형에 보게 되면 감정 의지형은 다 또 우리가 의지형 못되지. 자, 8번은 도전하는 사람, 평화주의자가 평간이고 개혁하는 사람은 정제입니다. 자, 이 의지형은 다 뭐냐면 울타리를 치나 울타리를 딱 지어놓고 내가 지배를 하는 거야. 지배를 하는데 8번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경계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울타리 치라놓고. 평화주의자는 뭐냐면 울타리 내에서 그 구성원들끼리 잘 지내자. 평화주의 하는 거고, 개혁하는 사람이거는 뭐냐면 그 울타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꼼꼼하게 그러니까 고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고칩시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고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의지형이지만 예, 관리를 꼼꼼한 관리를 하면서 어, 다, 상대를 다스리고 평화주의자는 서로 잘 지내면서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죠. 요즘 급변은 뭐냐면 상대를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8번 도전하는 사람 급제 키워드가 직선적이고 통제적이다. 이 말할 때도 뭐 직선적으로 돌아가는 거 없어.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막 자기 강력한 주장을 하고 지배하고 자기 주장에 강하다. 자기 주장에 강하다. 여기 아마 키워드다. 예, 가장 성격 유형 중에서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이 8번 유형이다. 장점, 독립심, 동기부여, 능력, 한계를 넘어서 막 그냥 성과를 내고 하는 끈기 있는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과도한 권력 추구, 지나친 자기 방어를 너무 심하게 하면 필요 이상의 공격적 성향. 그래서 상대가 자기 울타리를 넘어오면 그냥 뭐 넘어오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데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트럼프가 지금 자기 나라에 멕시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막 큰 장벽을 치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과도한 권력 추구요 또 필요한 이상의 공격성이 아닌가 하는 트럼프 성격이 아마 내가 뭐 8분인 것 같아. 보니까. 심리과정 1단계 도전, 리더십, 결단력, 의식이 평상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들어가면은 상대가 자기 말 잘 안 듣잖아. 그럼 자기도 비협조적이고 거칠어지고
계속 공격적이 됩니다. 3단계 가서는 공격밖에 없어. 폭력밖에 없어. 이것이 전형적인 뭐다? 독재자. 독재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예? 독재자다. 독재자 이래 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군인을 위해 경계, 군인을 이용하잖아요. 군인을 위해서 뭐예요? 군인을, 경찰이나 군인이나 검찰을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을 제압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성격이 유행한 사람을 독재자라고, 그쪽 유형은 8번 유형이 많습니다. 트럼프도 아마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8번 유형의 사람은 좋은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2번 쪽으로 가야 돼. 조건의식 베푸는 거. 그러니까 조건의식 베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를 배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8번은 상대 배려를 하는 걸 배워야 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 상대 배려를 안 하고 지 생각만 계속 하게 되면 이 사회가 혼란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항상 특히 8번 유행, 독재자 유행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혹시 정치가의 지도자가 됐다면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고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역동적으로 가는 경우는 역동이라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걸 말합니다. 분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는 9번이 8번이 말하는 비근급제가 만약에 5번 홀로 고립하기 지 혼자서 그냥 고립해가지고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의 세계로 돌아가면 골치 아프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홀로 원래 8번 유행이 상대를 지배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거꾸로 돌아가지 자기 혼자서 하게 들어앉아서 있으면 고립되고 나면 정말 그거는 병이 생긴다. 역동 2번 쪽으로 가야 되지 5번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평화주의자는 평화는 키워드는 평화롭고 부드럽고 간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자유롭고 이건 어떤 경우를 하겠어요? 울타리 내에서 조직 구성 간에 평화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장점은 수용적이나 상대를 잘 수용합니다. 포용합니다. 그럼 평화주의자지 뭐. 조화롭고 조화로운 성격이고 남을 배려하고 맞춰주는 성격이다.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45만 원? 그다음에 단점으로서는 문제와 갈등을 회피하고 만성적인 괴로움, 모호한 의사표시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평화주의자가 자꾸 문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회피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좀 뺑뺑 돌아가는 모호한 의사표시, 만성적인 게으름. 심리 과정을 봅니다. 평화는 심리 과정이 첫째 평화로운 중개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고 전부 다 자기 따로 나 따로 하게 되면 서서히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고집하고 자기 말 평화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중리를 안 듣는 사람한테는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큰 복수가 아니고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하다가도 자기 마음이 또 안 되면, 자기 마음이 안 되면 감정적인 우울증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간 9번형이 만성적 우울증에 가기 쉽다. 요 케이스 여러분들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기 발견, 사회 속으로 뛰어든다. 이거는 뭔가 하면 9번 유형이 활력, 건강을 하고 굉장하게 개운을 하게 되면 자기 발견,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음소거가 안 되시면 음소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음소거 안 되시면 빨리 음소거하세요. 음소거. 예, 음소거 좀 해서 음소거 소리가 들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발견, 사회 속으로 뛰어든다. 가치 발견. 이것은 상간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할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뭐는 정가는 상간으로 가라. 상간으로 가게 되면, 자기 발견하고 성취가 굉장히 성취적인 것을 많이 하잖아요. 가치 발견이 되게 보면 성취와 관계되는 거거든. 성취를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대본, 그 대신에 6번. 6번은, 이게, 6번은 뭐냐면,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5번, 6번 정관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거워지면. 이게 뭐 정관의 안 좋은 점, 정관의 안 좋은 점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8, 9번의 병리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번, 8, 9, 1 중에 어지영의 1번은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울타리 내에서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치밀하게. 이성적이요, 객관적이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사리분별을 하는 절도와 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상주의, 원칙주의고, 정제가 근면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향이면서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거 뭐 알아줘야 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굉장하게 에, 도덕적 기능을 갖고 있다. 단점은 지나치게 이 정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치밀하잖아요.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꼼꼼하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은 고쳐야 하는데 이것이 단점입니다. 타협을 할 줄 모른다. 태도. 윤리적 잣대를 너무 들여다대고 상대를 가르치고 든다. 참이 골치 아픈 겁니다. 상대를 가르쳐 들은 이것이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예,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거든. 요새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고 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제의 단점은 상대를 가르치고 한다는 걸 알고, 그걸 조금,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1단계 항상 양심적이고 완벽하겠다. 완벽. 쭉 보는. 가장 문제가 정제의 가장 장점도 되고 가장 단점이 완벽주의자예요. 이 완벽주의자들이 강박증은 굉장히 강박증. 요 강박이 나죠. 3단계 강박증. 강박증은 심리적으로는 이제는 신경증적 현상이 일어나고 심하면 이제 정신적인 그 질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가 양심적이고 완벽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억압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압해야 됩니다. 억압이 심하면은 강박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번 유행 중에서 가장 강박증이 일어나기 쉬운 사람하고 정제를 찾아요. 일지가 정제인지 월지가 정제인지를 찾아서 그 실제 상담할 때 이 사람이 강박적 현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정gen지 또 그런 걸 보면 경제적인 현상이 중간에 뭐가 있다 어떤 그 유문살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막 현침살 탁 찌르는 거 있잖아요. 현침살에는 요런 것들랑 같이 있을 때 강박증 뭐가 무슨 형 우리가 말하는 정제가 있는 사람 1번 강박증 활력 7번은 뭐냐면, 그래서, 활력으로 가려면 너무 강박증 있는 사람은, 그게, 편제 쪽으로 가야 돼. 야, 좀, 있어. 정제. 자, 정제다. 정제가 활력을 하려면 편제 쪽으로 가야 돼. 약간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것을 담아야 돼. 그럼, 정, 일주가, 일주가 정제인 사람은, 약간 편제인 사람을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럼 내가 편안하잖아. 좀 이렇게, 뭔가 열정적, 긍정적이고. 그런데 편인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까 말한 우리가 번호가 정제가 아닌 1번인 사람이 편인 쪽으로 가면 아웃사이드 쪽으로 가잖아. 이래 되면 골치 아프지. 자, 내가 완벽한 사람, 완벽주의자가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골 때리죠. 완벽주의자인데 나는 너가 달라 하면서 이렇게 완벽주의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골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병. 예? 정제가 완벽주의자인데 아웃사이더로 빠졌다. 그거는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 완벽주의자면서 자기가 완벽해야 돼. 사회가 완벽해야 되거든. 지가 보니까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거든. 그래서 사회를 막 완벽하게 만들려고, 이, 일본 어떤 건데 완벽하게 만들려고 계획하라는 계획을, 정제가. 계획을 하는데 지대로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앉아가지고 편인적으로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 골치 아프지요.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면 우리가 그 말하는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큰 흉악한 범죄를 저질 수 있나 그런 쪽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요런 형상을 일본에서 다 읽어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편인적 연기 현상이 있는데 이 경우에 편인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격 중에 경계적인 성격인 사람이 편인을 같이 함께 가졌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해도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막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되면 머릿속으로 그걸 일으키면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사이코패스. 그런데 그냥 사이코패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경계적인 이거 같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 가지 했는데도 이거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9번을 오늘 준비가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이걸 좀 더 깊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바꾸면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요거 10번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네요. 10번 하면 마지막 우리 전문인 이 성격과 사주에 대한 웬만한 이제 이론들은 다 섭렵을 한 겁니다. 섭렵.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가 일주일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막 풀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또 좋은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점프 쭉 올라가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이 말은 행복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